이걸 국민들이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나마 새정치연합은 공무원들이 손해를 적게 하려고, 공무원들의 손해를 적게 하려고 굉장히 애쓴 거야.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보도 안 해. 새정연에서는 공무원들의 피해를 줄이는 게 최선이었어. 그리고 국민연금을 지키는 게 최선이었고, 그런데 그렇게 보도 안 해. 그래놓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합의를 여당이 해줬다. 그것만 갖고 지랄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야당의 이미지를 이 용북 언론들이 계속, 종박 용북 언론들이 계속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게 이미지 작업이야. 그러면 그 밑에 댓글원들을 시켜갖고 여론조작단을 시켜서 뭐라 그래? 저기 새정연이나 새누리나 똑같다. 그러면서 새정연 욕을 하고 문재인 욕을 해. 가서 확인해봐. 댓글 패턴 그렇게 나와. 이 공무원 연금 문제에 대해서 일제히 새정연과 문재인 욕을 해. 그게 댓글원들이야. 그럼 국민들은 또 다 같이 욕을 하니까 댓글원들이 욕을 하면 이게 여론인가 보다 해. 요게 무슨 효과냐? 이게 전문 용어가 있어. 전문 용어 좀 찾아봐봐. 밴드웨건 효과인가? 내가 애들 교과서 가르치다가 까먹었는데, 뭐냐 하면 주변에 따라가는, 주변을 모방하는 심리가 있어. 모방 심리.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주변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맞는 것처럼 따라가는. 그걸 얘네들이 밴드웨건 효과 맞아요? 그 주변을 따라가는 효과를 노리는 거야. 얘네들이 실제로 그걸 어떻게 활용했냐면 주로 여론조사라는 이름의 여론조작을 해. 이명박 때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추석 때 추석을 한 3일 앞두고 이명박 지지율 50%다. 두 군데 여론조사 회사에서 이명박의 여론을 조사했는데 50%의 지지율이 나왔다. 그렇게 모든 언론에 발표가 됐어. 추석 전날인가? 그런데 내가 그때 추석 전날 우연히 마트를 갔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욕을 하고 있었어. 이명박 XX 막 이러고 다 욕을 하고 있는 거야. 이유가 뭐냐? 애호박 하나에 4천, 요만한 애호박 하나에 4,000원. 배추 한 단에 12,000원 한 거야. 배추 한 포기에. 그러니까는 물가가 너무 올랐는데 물가 오른 게 이명박 때문이었거든. 이명박 때문에 물가가 너무 올라서 다 쌍욕을 하고 있는데 그 지지율 50%라는 얘기가 나왔어. 이게 왜 그러냐? 그래갖고 내가 이거 문제 있다. 이 여론조사 이거 문제 있다. 지금 실제 여론 그러면 50%면 국민 10명 중 5명이 칭찬한다는데 이명박 칭찬하는 게 누구냐? 그러면서 말도 안 된다고 내가 문제 제기했어요. 나중에 어떤 게 밝혀졌냐? 추석 끝나고 그런 여론조사 한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왜 이명박 지지율 50%라는 얘기를 추석 전에 터뜨렸을까요? 그래서 추석 민심에 가서 그래도 이명박이 지지율이 높잖아. 그러니까 이명박을 따라줘야지란 여론 조작을 하려고. 그래서 뻥을 친 거야. 그러면 국민 절반이 지지한대. 그럼 이명박 욕하다가도 괜히 찍힐까봐 사람들이 줄어들거든. 목소리가 작아지거든.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러 댓글원들이 어느 정도가 움직이냐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요. 상시 대기가 3,000명 정도 돼. 상시 대기 3,000개의 아이디가 아니야. 요즘은 더 늘었더라. 요즘은 그러니까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1시간 만에 기사가 올라온 지 1시간 만에 3,100개 댓글 달리는 거 봤지? 기사가 그게 주로 그러니까 밤에 올라오거나 주로 새벽에 올라온 기사를 1시간에 3,100개 댓글이 달려. 근데 일제히 막 욕을 하는 거야. 걔네가 여론 조작단이야. 아니, 누가 새벽에 5시에 댓글 달고 있겠어. 조작이야, 조작. 그래서 댓글 많은 뉴스를 올리고 노출을 시켜서 여론을 그렇게 조작해 가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야. 걔네들이 국민을 속여먹는 방법인 거야. 그러면서 그 댓글원들이 늘 쓰는 말이 뭐냐면 새누리당이나 새정연이나 똑같다. 라고 욕을 하는 거야. 그러면 국민들이 막 올리자마자 막 비추 누르고 그리고 제정신인 사람이 댓글 달면 몰려가서 악플 달고. 그게 걔네들이 심리전을 하고 있는 거야. 심리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그 뻥카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똑바로 알아봐야 되는데 그걸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근데 사실 더 많지는 않고 사실 국민들 중에 그렇대.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민의 90%는 보는 사람이야. 일반적인 국민의 90%가 보는 거고, 그리고 90%, 그러니까 10%는 댓글을 그러니까 10% 중에 한 8%가 댓글을 한두 개 다는 거야. 어쩌다가.
그러면 주로 그럼 댓글을 다는 애들은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여론을 조성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냥 지켜보는 사람들을 낚기 위해서 그렇게 심리전인 여론전을 펼치는 거야. 실제로 지난 대선 때 심리학 박사를, 그 얘기 몰라요? 지난 대선 때 심리학 박사가 그 여론 조작단을 도와줬다고 자문을 해준 거야. 심리학 박사를 데려다가 그 여론전을 펼치기 위해서 심리적인 자문을 받았어. 그게 걔네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망치야 조용해라. 나 왜 구속당했냐고? 나는 저기야. 전과 1범이야. 새누리당 가봐. 서청원이라고 박근혜 오른팔인데 걔 전과 2범이야. 걔는 돈 받아가지고 전과 2범 됐으니까 걔한테 가서 물어봐. 나는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판했다고 감옥 간 유일한 아줌마. 대한민국에서 언론인이면서 유일하게 사실을 적시해서 감옥 간 아줌마잖아.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건 나는 감옥 갈 각오하고 사실을 말해. 그러니까 잘 들어. 니네가 나 말고 누구한테 듣겠냐.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공무원연금, 이 공무원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연관되어 있고요. 지금 여러분의 국민연금을 건드리기 위해서 공무원연금을 깎자고 박근혜가 주장한 거야. 실제로 우리나라의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 군인연금이에요. 왜냐하면 군인연금은 이미 80년대 중반부터 전액 세금으로 주고 있어. 군인연금이 공무원연금보다도 조건이 좋잖아. 그거 지금 전액 85년부터 계속 국민 세금으로 내고 있는 거야. 그건 안 건드리고 공무원연금을 건드려서 국민연금을 손대려는 이게 쟤네들의 그 작전이에요. 전략. 이걸 똑바로 보고 대처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그냥 공무원이 우리보다 돈 많이 받는다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중요한 얘기를 놓쳐버린 거야. 그래도 그럼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국민연금이에요. 이명박 때부터 옛날에 노무현 때도 나는 노무현 정부에 분명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야. 물론 이명박 박근혜하고 비교할 수 없이 잘했지만 그래도 잘못이 있어. 어떤 부분이 잘못됐냐면 노무현 정부의 재정경제팀이 소위 신자유주의자들이었어. 그래서 기업을 중심, 그 다음에 건설업 중심의 경제 그 전략을 수립했던 단이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 재정기획하고 그다음에 뭐 국토건설 이쪽 있잖아. 그러니까 재정기획, 국토건설 얘네들이 소위 새누리적인 스타일의 애들이었던 거야. 그다음 외교. 외교하고 국방하고 그 재정경제는 소위 새누리, 그러니까 한나라당 쪽 애들의 정서를 가진 애들이 맡고 있었어. 반기문도 한나라당 정서를 가진 애고,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계속 반기문을 띄우는 거야. 야권 후보 죽이려고. 반기문도 그래서 노무현이 뽑은 남자, 노무현의 남자 아니야. 그 외교를 저쪽 애들의 입장에서 미국의 입장으로 했던 게 반기문이에요. 그 다음에 국방도 마찬가지야. 국방에 대해서도 노무현이 맡겨줬어. 그쪽 애들. 그래서 김장수가 국방부 장관 했잖아. 지금 새누리당에서 청와대 전략안보 어쩌고 짱했던 게 김장수 아니야? 그 다음에 소위 재정경제를 담당했던 애들, 걔네들이 소위 누구냐? 신자유주의자들이었어. 그래서 신자유주의라는 게 뭐냐? 결국은 뭐라 그러나 옛날에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하고 막 경쟁하던 냉전시대 때 그때 노동자들의 월급을 계속 올려준 이유가 뭐냐?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려고.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계속 올려줘서 노동자들이 막 소비를 해. 막 소비를 하면 경제가 활성화되거든. 소비를 하니까 더 생산이 되고 생산이 되면서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공산주의가 무너져 버렸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딱 그게 언제 끝나냐? 89년에서 90년도에 그 사회주의가 무너지게 돼요. 그러자 그때부터 얘네들이 전략을 싹 바꿔. 그게 신자유주의야. 신자유주의가 뭐냐면 너무나 정부에서 복지 지출 많이 해주지 마라.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비정규직으로 바꿔가는 거야. 그리고 90년대 중반 이후로 월급이 안 올라. 계속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러다가 실제로 2017년경이 됐을 때,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이 됐을 때 대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노동자들의 월급이 물가 비교했을 때 절반으로 줄어들어 있었어. 그리고 대기업은
정규직을 뽑지 않았어. 여기서 정규직이란 원래 국제 기준으로 연봉 7, 8천 받는 그런 정규직을 뽑지 않고 이름은 정규직인데 돈이 비정규직인 애들만 뽑았던 거야. 그래서 현대 기아차에서 정규직을 2000년대 이후에 안 뽑았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도 정규직이래. 정규직인데 연봉이 3천이면 3, 4천이고 비정규직 돈이야. 10년 전보다 월급이 반토막 됐다니까? 그거 정규직 아니야. 이름만 정규직일 뿐이지 연봉이 반토막 된 건데? 그게 신자유주의예요. 뭐냐? 신자유주의라는 건 지금 정부가 너무 비대해져서 복지 정책을 많이 펼치는 거, 이거 예산 낭비다. 왜 그러겠어? 그 정부의 그 복지 정책은 누구로부터 받은 세금이야? 기업으로부터 받은 세금이거든. 기업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복지 축소를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무상급식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도 다 그런 맥에서. 무상급식을 없애야 된다. 오세훈, 홍준표 지가 연명하고 다니는 이유가 그거라니까.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야. 기업이 내는 세금을 안 내려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뭘 얘기했냐? 정부 기관을 민영화해라.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공사가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효율적으로 민영화해야 된다. 그럼 민영화는 뭐야? 민영화. 민간에게 경영을 맡긴다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철도, 수도, 전기 국민 세금으로 만든 거야. 국민 세금으로 만들었는데 경영을 일반 회사한테 넘겨주는 거야. 그러면 경영을 맡은 놈들은 국민 세금으로 만든 철도, 수도, 전기를 지들 멋대로 이윤을 추구해. 그래서 뭘 했냐? 제일 먼저 한국전력의 노동자들을 싹 자르고 비정규직으로 바꾸고, 한국통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철도도 자르고 비정규직으로 바꾸는 거야. 그런데 이런 공공서비스, 철도, 전기, 수도 같은 공공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쳐. 얘네들은 그런데 그런 이 국민의 공공기업들을 민영화시켜가지고 어떻게 했냐? 실제로 여러분 이 철도 노동자들, 특히 안전을 담당한 노동자들 다 잘랐어요. 그러면서 얘네들 그냥 뭐 했느냐? 안전 연한을 늘리는 거야. 이명박 때 지하철의 안전 연한이 사라졌어. 무슨 얘기냐? 이 공사 같은 걸 민영화하면서 그 기계가 낡으면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안 바꾼다고. 그냥 문제 있는 기계를 그냥 계속 굴리는 거야. 그래서 국민이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지하철 같은 경우에 한 칸에 수천 명이 타잖아. 다 죽을 수도 있는 문제야.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윤 중심으로. 걔네들 계산해서 이윤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공공기업을 민영화하라고, 그게 답이라고 막 애들한테 가르치고, 그게 효율적이라고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효율적이지 않아.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자들이 뭘 했느냐면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추구하면서 노동자들의 일하는 시간은 줄이지 않으면서 월급을 계속 깎는 거야. 그래서 최대한 자기네들의 이윤을 늘리는 거야. 그런데 원래 자본주의는 이윤을 늘려서 그 이윤을 재투자하니까 이윤을 인정해 주는 거야. 자본가의 역할은 우리가 어린 시절 80년대 경제교과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자본가는 이윤을 얻어서 사회에 재투자한다. 한마디로 일자리를 늘린다는 얘기였어. 그런데 지금은 대기업들이 쪽쪽 빨잖아. 그 중소기업한테 제대로 이 납품값을 안 줘. 그리고 옛날 가격으로 계속 밀고 가. 근데 이 중소기업은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 산업화되면서 원자재 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 월급 주고 나면 원자재 값이 안 나와. 그러니까 원자재 값을 벌기 위해서 납품값을 올려달라 그러는데 대기업에서 안 올려줘. 그래서 막 사장님 부탁하면, 사장님 술 한잔 하시죠? 그래서 술 얻어먹고 이 여자 2차까지 다 서비스 받은 다음날 회사로 들어오라 그래서 사장님 입찰 하실래요? 이대로 하실래요? 입찰이 뭐냐? 다른 경쟁기업이랑 같이 납품값을 경쟁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경쟁업체에서 더 낮추겠지. 그건 어쩔 수 없이 지금 가격으로 계약하고 나오는 거야, 사장이. 중소기업 사장이. 그럼 이 사람이 이 원자재 값이 올랐는데 그 오른 원자재 값을 어떻게 메꾸겠어? 어쩔 수 없이 노동자를 자르는 거야. 노동자들한테 월급을 딜레이 시키는 거야. 월급을 안 주고 연기시키다가 나중에 자르고 부도 내고 튀는 거야. 그래갖고 다른 이름으로 회사 또 차리잖아. 여전히 납품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노동자의 월급을 못 받는 것도 대기업의 착취 때문이야. 그 다음 대기업에서도 지네 조립하는 노동자들을 원래 연봉 7천 8천 줘야 되는데 안 줘. 연봉 7, 8천 안 주고, 잠시만요. 예.
그래서 조금만 갔다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이놈 쓸데없는 캐피탈. 중소기업, 그게, 너가 몰라서 그래. 내가 그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좀 알아.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니까, 그리고 내가 중소기업 사장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들었어. 옛날에 내가 그 2000년대 초반에 보험회사를 다니면서 소위 아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봤어. 그때 그 중소기업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내가 그때 들은 얘기야.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서 노동자들에게 줘야 될 돈 안 주고 지들이 먹고, 그 다음에 자기네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도 원래 연봉 7, 8천 줘야 되는데 3, 4천으로 깎고 지가 먹고, 그 다음에 원래 노무현 때까지는 8시간 3교대를 했어요. 왜냐면 이게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갈 때는 24시간 가동이 돼야 돼. 그러면 사람을 8시간씩 3교대로 굴렸다고. 연봉 7, 8천을 주고 3교대로 굴리다가 그 돈이 아까운 거야. 어떻게 했냐? 12시간 맞교대로 바꿔. 그 다음에 한 명은 비정규직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원래 3명한테 줘야 됐던 임금을 1명 접고 1명 반으로 해서 1명 반 월급만 주고 지네 생산량을 계속하는 거야. 그래서 나타난 문제가 뭐야? 대량 리콜 사태. 수탑해, 물 새고, 자동차들의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 또는 이 기계들의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식으로 제작하기 때문이야. 최종 조립 공정에서 원래는 이 8시간 3교대로 돌아갔던 사람들 전문가들이야. 그 냄새만 맡아도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아는 사람들인데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경험이 없는 그 새로운 애들을 데려다가 중노동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한순간만 졸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대량 리콜 사태가 더 늘어난 거예요. 옛날에 1980년대 90년대 나왔던 가전제품들은 정말 오래 썼어. 근데 요즘 가전제품들 굉장히 빨리 망가지잖아. 그게 다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좌우지간 그렇게 물건을 만들어서 팔 때는 어떻게 팔아? 비용이 올라갔다 그러면서 대기업에서 조립해서 팔 때는 진짜 비싸게 팔아먹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물건값은 올라가. 그런데 노동자들이 전체적으로 받는 월급이 줄어들어. 그래서 나타난 문제가 뭐냐 하면 소비를 못 하는 거야. 돈을 못 쓰는 거야. 그냥 생존만 하는 거야. 숨만 쉬는 거지. 세금 내고 숨만 쉬어.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말단 경제부터 무너져 내리는 거야. 옛날에 우리 엄마 식당 했는데 안 돼요. 망했어요. 지금 청소하러 다니셔요. 왜? 식당을 하려면 누가 돈 가지고 가서 밥을 사 먹어야 되잖아. 밥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삼각김밥 먹고 때우거나 라면 3번에 나눠서 끓여 먹거나 국민 전체가 가난해진 거야. 이 모든 게 뭐랑 연관된 거야? 경제가 연관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가 경제를 대기업의 이익만 중심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국민 전체가 가난해지고, 그래서 옛날에 식당 아줌마들, 식당 사장님도 골프 치러 다니면서 노무현 때 누가 파업하는 기사 나오면 저 빨갱이 새끼들 욕했잖아. 지금 그 양반들 전부 다 놀아. 식당 잘 돼가지고 골프 치러 막 보석 반지 끼고 골프 치러 다니는 아줌마들, 파업하는 노동자들 빨갱이라 했잖아. 다 망했어. 식당도 다 망했어. 왜? 이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이유는 제대로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야. 그런데 그 돈을 기업만 다 가지고 지금 10대 기업이 500조 원을 창고에 넣어두고 있는 거야. 10대 기업에서. 그러면 10대 기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면 들어가는 돈이 4조 원이래. 걔네들 갖고 있는 돈의 1%만 풀어, 1%도 안 돼. 0.8%만 풀어도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돈을 풀 수 있고, 그 돈에 정말 5%만 중소기업에게 줘도 온 나라 경제가 살아가. 근데 이 새끼들이 그 돈을 창고에 쌓아두고 안 쓰는 거야. 그래놓고 누구에게만, 이 독재 정권에게만 주는 거야. 던져주는 거지. 독재 정권한테 봉투 주고 그러면서 지네들의 이익금을 지키는 거야. 이걸 국민들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런 데 관심을 가질까봐 세기의 대결. 그러면서 특히 이제 그래. 시간이 이 정도지. 이제 여유 있게 또 얘기할게요. 세기의 대결. 나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어제 식당이 난리가 났더만. 2,700억이다. 여기저기서 다 수건수건. 2,700억이래. 2,700억의 대전료가 들어간대. 그러면서 거기 나와 있는
그 누구더라? 그 무슨 저기 동양인 선수 어느 나라라 그랬지? 동양인 선수 얘기. 그 여기 파퀴아오 얘기를 하면서 무슨 파퀴아오가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굉장히 가난을 딛고 성공한 자수성가형이고 그래서 얘가 돈을 벌어가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준다라는 미담이 쫙 퍼진 거야. 누구에 의해서? 용북 언론을 통해서. 이 용북 언론, 종박 용북 언론들이 요 세기의 대결이라고 존나리 이제 밑밥을 까는 거야. 그래서 국민들한테 관심을 모으는 거지. 그런데 실제로 이 관심이 그냥 단순히 응원을 위한 관심? 정치로 눈 돌리기 위한 관심? 아니야. 이번에 이 두 경기에 대해서 이 경기에 대해서 사람들 전부 다 분노한 게 뭐야? 2,700억이라고 완전히 뻥카 치고서는 사람들 불러 모았어. 그랬는데 너무나 시시했잖아. 판정승. 아마 많은 사람들이 파키아오한테 걸고 생각해봐. 요즘에 모든 스포츠에 뭐가 들어가? 내기가 들어가잖아. 토토. 이게 2,700억이 대전료면 내가 볼 때 여기에 전 세계에서 깔린 내기 금액이 몇백조 원, 몇천조 원 될 거야. 안 그래? 2,700억짜리 대전료. 왜 2,700억이란 대전료를 주겠어? 그거 일부러 그런 거야. 2,700억? 그러면 그 무지랭이들이 우와 관심을 갖거든. 그만큼 관심을 주목시켜 놓고 뭐 하는 거냐? 내기 판돈을 올리는 거야. 그래서 전 세계에서 도박을 했을 거라고 이번 건으로. 그러면 메이웨더가 이긴다, 파키아오가 이긴다. 그러면서 특히 파키아오에 대한 전 세계의 미담이 퍼졌어. 그럼 파키아오를 응원하기 위해서 10,000원이라도 건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메이웨더의 판정승이야. 둘 중에 누가 이길 거냐 고민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판정승으로 이길 거라고, 판정승으로 메이웨더가 이길 거라고 건 사람은 얼마나 적겠어. 걔네들이 돈 다 먹는 거야. 결국 언론이 단지 이 3S 정책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서 이 경기를 띄운 게 아니야. 여긴 어마어마한 판돈이 돌아가고 그 판돈은 내가 볼 때 있는 놈들이 굴린 거야. 어제 경기를 딱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어? 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스포츠 토토 이런 거 못하게 해야 돼. 나는 로또도 하면 안 된다고 본 사람이야. 로또 복권, 스포츠 토토 이런 거 금지시켜야 돼. 그러면 이걸 왜 만들었냐? 내가 노무현 정부 때 로또 복권 만드는 거 되게 싫어했어. 왜? 이거는 이 서민들의 마약이야. 서민들의 마약. 로또를 사놓고 주머니에 10,000원짜리 로또를 사놓고 내가 만약에 이게 당선되면 이러면서 일주일에 노동의 문제, 우리 기업, 우리 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로또 10,000원짜리 사가지고 내가 이것만 당선되면 당장 내일 사표 쓴다. 그러면서 일주일을 버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로또는 안 된다 그랬어. 로또 하면 안 된다. 로또 하지 마라. 로또는 서민들의 뽕이야.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 요 스포츠 토토, 공식 스포츠 토토 말고 실제로 더 많은 사람들이 불법 도박하잖아. 인터넷에서. 어제 그 경기를 놓고 그 전날 밤 얼마나 많이 인터넷 도박을 했겠냐고. 그러면 그 인터넷 도박에다가 돈 건 사람들이 부자야? 돈 없어. 그러니까는 편의점 털고 가게 털어가지고 몇백만 원 만들어서 그걸로 도박하는 거야. 전부 서민들이라고. 그래서 서민들이 정말 하면 안 되는 게 도박이야. 로또, 토토 그런 거 끊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요. 그 다음 이야기로, 그래서 이번에 이 세기의 대결, 그런 세기의 대결 만들어지면 뭘 봐야 돼? 야, 이 새끼들이 얼마나 많이 큰 판돈을 움직일까? 뭐 2,700억? 걔네들이 2,700억 정도로 끝나지 않았을 거야. 실제로 이번 경기로 몇 조 원이 오고 갔을 거고 거기서 떼돈을 번 새끼들이 있을 거라고. 메이웨더의 판정승을 위해서. 그러니 우리 서민들이 스포츠 경기에 빠져들면 안 돼요. 스포츠 경기에 빠져드는 거, 그리고 도박하는 거, 그거 일부러 그러는 거야. 왜 그런지 알아요? 왜? 자, 그 다음에 술 광고 참 많이 나와. 그죠?
왜 그렇게 술 광고를 할까? 이게 내가 요즘 미생을 읽고 있어. 미생이라는 그 만화. 내가 드라마 미생을 너무 재밌게 봤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왠지 찝찝한 거야. 굉장히 막 찝찝하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뭐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미생을 만화를 사가지고 보고 있어요. 야, 근데 이 미생 만화가 드라마하고는 차원이 달라. 차원이 달라. 나는 미생의 앞부분에 그 서문을 읽고 심장 터진 줄 알았어. 너무 긴장돼가지고. 그러면서 이 바둑 한 수 한 수를 두면서 거기에 대한 해설이 나오는데 내가 바둑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미치겠는 거야. 너무나 이렇게 막 떨려가지고 다음 장을 못 넘기겠어. 근데 다음 장을 알지도 모르고 넘기면 한 수가 나와버려. 막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근데 좌우지간. 그 이제 미생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 직원들이 하루 종일 뭐 주식 창 띄워놓고 계속 헛소리 하거나 아니면 뭐 어제 경기한 얘기 막 하면서 하루 종일 노가리를 틀어. 열심히 안 한 거야. 근데 열심히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열심히 안 해. 그러다가 나중에 끝나면 지금 야근해야 되는데 왜 가냐. 그러면서 부하 직원들 억지로 붙들고 야근하자고 해서 이제 야근하고 있으면 술 먹자고 그래. 그래서 이제 술을 먹으러 가면서 자기 스스로 찝찝하고 하루를 못 살았으니까 술에 의존하는 거야. 술에 의존해서 그 하루의 자신의 무능을 덮고 가려는 거거든. 그 얘기가 나오는데 딱 맞아. 이게 말이에요. 그 아줌마들에게 드라마 보여주고 아저씨들한테 스포츠 보여주고 그리고 술 광고하고 그리고 로또 하라 그러고 스포츠 토토 하라 그러고 이거 다 서민들을 지배하는 뭘로 지배하는 분열과 그리고 이간질,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죠. 이간질하고 그러면서 또 죄책감을 이용하는 거야. 이게 도박은요. 죄책감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잘 못 살았는데 내가 못 살았다라는 그 죄책감을 이용해서 지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 빠지지 않으려면 걔네들이 제공하는 광고 있잖아. 특히 내가 볼 때 광고가 엄청난 지배 수단이야. 나는 그렇게 봐요. 솔직히 이 CF 있잖아, CF. TV의 CF가 어마어마한 나는 그 세뇌 수단이라고 봐. 끊임없이 아주 짧고 자극적이면서 계속 반복돼.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부자 되세요 라는 광고 그거 우리나라 IMF 때 나온 광고야. 그러면서 그 당시에 기회가 왔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사장님을 할 때다. 일반 기업에서 명예퇴직해갖고 쫓겨난 사람들더러 사장님이 되셔라. 그러면서 부자 되세요. 하루 종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감이 없거나 정신적으로 아프면 타인을 잘 따르고 복종하는 경향이 있다고 외국에서 연구 결과가 있음. 그렇군요. 하여튼 그래서 얘네들이 부자 되세요. 그래서 뭘 버린 거냐? 인간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을 포기하고 부자만 되면 되는 것처럼 실용주의, 실리주의라는 이름으로 부자만 되면 다 되는 것처럼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만들었던 거야. 그런데 여러분 부자란 어떤 존재예요? 남보다 많이 가진 자야. 그러면 남보다 많이 가진 자가 정말로 열심히 일해서 많이 가졌냐? 자, 요즘에 부자 누구야? 부자 3세들이잖아. 재벌 3세야. 이제 2세가 아니라 재벌 3세야. 재벌 2세가 이건희 세대야. 재벌 2세가 이건희 세대. 이건희 아버지 세대들은 그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하고 사바사바 해갖고 돈 벌었던 놈들 그들 2세가 재벌 2세 수준이었어. 그 재벌 2세들의 밑에 재벌 3세들이 지금 잡고 있어. 걔네들은 얼마나 뭘 노력했는데 그냥 태어나니까 재벌집에 태어난 거잖아. 그래서 걔네들 태어나자마자 기업의 경영권을 받아. 그게 문제인 거야. 그리고 지들끼리 경영권 가지고 다투면서 무슨 사활을 건 투자한 것처럼 지랄하고 그러다가 결국 능력이 없으니까 회사가 망하는 거야. 망해가는데 이유는 따야 되겠고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계속 핏바람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노력의 대가?
옛날에는 정말 열심히 노동하면, 열심히 일하면 대가가 있었어. 지금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대가가 없어. 예. 여러분, 그 미생이란 드라마에 박과장 이야기 기억나요? 미생이란 드라마에 박과장이라고 있어. 그 사람이 누구냐면 혼자서 단독으로 막 그 요르단하고 아니야 어느 나라하고 막 그 사업을 터가지고 그래서 1억 2천 달러를 벌어. 그러면 1,200억을 번 거야. 한 사람, 그러니까 한 직원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갖고 그러니까 1,200억을 벌어들인 거야. 어마어마한 계획이잖아. 그런데 그만큼의 일을 했던 직원에게는 밤새 술 처먹인 게 다야. 예. 술을 먹인 게 다야. 그러니까 예, 후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박 과장이 변심을 해. 그래갖고 돈을 빼돌리는 거야. 돈을 막 빼돌리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장군한테 걸려가지고 패가 망신한 얘긴데, 우리 딸이 그 드라마를 다 본 다음에 그러는 거야. 엄마, 박 과장만의 잘못이야? 딱 우리 딸이 이게 박 과장만의 잘못이냐는 거야. 박 과장만의 잘못 아니죠. 우리나라 기업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그 자판 있잖아요. 자판. 우리 스마트폰 자판. 스마트폰 자판을 그 고안을 해낸 외국의 그 스마트폰 자판을 고안한 사람은 2천억인가를 벌었대. 회사에서 2천억을 준 거야. 특허를 받고 그걸로 자기네들이 이제 이익이 생기니까 2천억을 줬대. 스마트폰 자판을 도안한 직원한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천지인이라고, 천지인 자판을 도안했던 사람은 200만 원인가 받고 끝났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 노동자들이 또는 어떤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이 일을 했잖아. 그게 전부 다 회사 소유야. 전부 다 회사 소유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반항도 못 해. 지네가 네가 만든 디자인 다 내 거야. 왜? 내가 월급 줬으니까. 그러면서 그 대가를 안 줘. 그런데 만약에 말이에요. 1,200억짜리 계약을 따온 직원한테 1%라도 줬다면, 아니 1%가 너무 많다면 순이익에 뭐 0.1%라도 줬다면 그 사람은 다음에 더 큰 계약을 따오지 않았겠어요? 응? 노동자에게 일해서 회사의 매출이 늘었다고. 아니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지금 미치는 이유가 뭐냐면 회사의 매출은 계속 늘어. 왜? 주식 시장에서 계속 주식이 올라가. 주식이 올라간다는 건 뭐야? 이윤이 늘어나고 자본 배당금이 늘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윤이 늘어나고 자본 배당금이 늘어나는 회사에 노동자의 월급도 올라가야지. 그게 정상 아니야? 그런데 노동자들한테 뭐라 그래? 기업이 어렵다 그러면서 계속 명예퇴직으로 잘라. 정리해고를 해. 왜 정리해고 하느냐? 원래 7천만 원짜리 3명이 일했잖아. 정리해고를 1명을 하는 거야. 정리해고로 2명을 하는 거야. 1명만 남겨두고 그 다음에 1명한테 너 비정규직으로라도 와서 일할래? 그렇게 해서 월급을 깎기 위해서 정리해고 하는 거야. 예.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권리들을요, 우리들이 그걸 요구를 못하고 살아. 왜? 우리들이 요구하지 못하게끔 우리를 키우니까. 파업하는 건 빨갱이다. 정부를 비판하면 종북 세력이다. 그렇게 가르쳤잖아. 정권이 무능한데 무능한 정권을 욕하면 빨갱이라고. 평화 시위를 하는 사람들한테 캡사이신을 뿌리면서 지네들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에서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거야. 개소리하는 애들 생각이 진짜 없거나 알바 글을 봤나. 자, 개소리하는 채팅을 읽는 당신의 문제야. 쟤네들은 업이야. 그냥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들어와서 극혐 뭐 이런 얘기만 해. 그거 말고 할 말이 없는 거야. 예. 그거 말고 할 말이 없으니까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이 들어와서 이렇게라도 보고 가잖아. 그럼 다음에 다른 아이디 파서 와서 몰래 들어. 동원돼 갖고 실제로 동원돼서 와서 악플을 달아놓고 나중에 몰래 재방송을 듣는다니까? 왜? 내 마법이 있거든. 내 말의 특징이 뭐냐? 안 끊어.
중간에 끊어지지가 않고 계속 이어져. 그게 듣다 보면 악플 달러한테 듣다 보면 얘가 이제 넘어오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저것들이 스피커를 안 줘. 여러분들이 가끔 채팅창에 당황스러운 거 전혀 방송 내용하고 상관없는 얘기 채팅하지. 왜? 애들이 초반에 들어왔던 애들이 많이 넘어왔거든. 방송을 들으면 그냥 넘어와. 30분 앉아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네들 스피커를 공급을 안 하니까 뭔 말인지 몰랐고 댓글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야. 극혐 뭐 이런 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들어와서 들으면 넘어오거든. 나의 매력.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 이제 마지막 얘기 한 꼭지 남았어요. 요즘에 오세훈을 엄청 띄워 언론에서. 심지어 오세훈을 총리 후보. 적어도 내년 총선 출마해라. 그래서 오세훈을 엄청 띄워. 그런데 내가 오세훈의 목소리에서 읽은 건 오세훈은 자기를 대권 후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오세훈은 자기를 대권 후보라고 생각하고 이게 지금 새누리당 애들은 오세훈을 팔아서 내년 총선에 어떤 이미지 작업으로 쓰려는 것 같고 언론은 막 뭐 총리 후보 뭐 이러면서 하여튼 오세훈 팔을 하고 있는 거야. 예. 자, 오세훈이 누군가요? 오세훈? 뭐 자기 서울시장의 경험은 사회적 공기래. 공공재산이래. 오세훈이 왜 서울시장 그만뒀어요? 애들 밥값 무상급식 그 폐지를 위한 주민투표 하자 그랬는데 시민들이 개무시해가지고 그 투표 참여 안 해가지고 책임지고 물러난 거야. 애들 밥 안 주려 밥 차별급식 하려고 애들에게 평등하게 그냥 똑같이 급식을 주자. 의무급식 하자. 그 의무급식 없애고 차별급식 하려고 주민투표 하려다가 시민들한테 개무시당하고 도망간 애야. 그런데 뭐? 지금 오세훈이를 엄청 띄우고 있어. 할 말 많다나? 계속 띄워봐. 할 말 많아. 자, 그러면서 지금 뭐 망치부 이제 지난주에 그랬잖아. 야, 저기 선거 끝나니까 왜 성완종 리스트 싹 사라졌냐? 그래서 막 욕을 했어. 그랬더니만 전날에 홍준표 팔이 지금 홍준표 조사가 임박했다 막 이러면서 계속 수사하고 있는 것처럼. 예. 그런데 왜 홍준표를 그러면 대표로 띄울까요, 쟤네는? 홍준표는 지자체장이야.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그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제재 조치를 가할 수가 없어. 주민 소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홍준표를 막 팔아서 뭔가 수사하는 척하고 이 위기를 넘기겠다는 거야. 근데 서병수나 유정복이한테 돈 줬다는 얘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홍준표를 막 수사하는 척을 해가지고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서 수사하는 척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진짜 수사해야 될 중심 대상은 허태열하고 홍문종이야. 걔네가 박근혜 대선 자금을 관리했던 애고 특히 허태열이는 비서실장까지 했어.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허태열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허태열 얘기는 없잖아. 허태열 수사 없잖아. 김기춘 수사 들어가야 되는데 김기춘 수사 얘기 없잖아. 김기춘이나 허태열은 직접 책임져야 돼. 지금 현직 백수니까. 그런데 홍준표는 지자체장이야. 얘를 띄워봤자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얘는 먹고 살 수 있는 애야. 그러니까 말로만 수사하는 거야. 말로만 수사. 예. 뭔 말인지 알겠지?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오세훈이가 정계 복귀하면 오세훈이 얼마 전에도 그랬어.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다. 그 기사 좀 찾아봐.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라고 얼마 전에도 그랬어. 지금 홍준표 막 쳐서 지금 홍준표를 치는 내가 볼 때 두 가지 수야. 홍준표를 쳐서 얘는 어차피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안전하다라고 보는 게 하나. 두 번째, 이 홍준표 무상급식 폐지 때문에 의무급식 폐지 때문에 주민 소환 여론이 막 만들어지고 있잖아. 그거 무마하는 거야. 홍준표가 수사받으면 주민 소환 준비하던 사람들이 야 이러면 이들이 자체로 날아갈 수도 있겠다 야 이러면서 주민 소환 준비하던 사람들이 포기할 거 아니야. 그걸 노리는 거야. 그래서 홍준표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지금 주민 소환 얘네 대법원 판결까지 홍준표 무사해. 그러면 대법원 판결까지 몇 년 걸려? 3년 정도 걸릴 수도 있어. 2년에서 3년? 그동안 애들 밥 굶어야 돼. 그러니까 이 경남 사람들 준비 똑바로 해야 돼요. 홍준표 수사 얘기에 그거 별개야.
걔가 감옥을 가든 말든 지사직을 끌어내릴 수 있는 건 주민소환밖에 없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주민소환 늦추면 안 돼. 불과 2달 남았어요. 2달 안에 지금 그 60만 원 어떻게 모을 건지에 대한 전략 전술 세워야 되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전해줘. 이 홍준표하고 오세훈 같은 애들이 한 짓이 뭐냐면 차별급식이야. 왜 부잣집 아이들에게 공짜밥을 주느냐? 정말로 가난한 아이들에게만 공짜밥을 주자. 더 질 좋은 공짜밥을 주자. 말은 멋있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진짜 부잣집 자식들 공립학교 다녀요? 지금 의무급식의 대상이 공립학교인데 부잣집 자식들이 공립학교 다니는 거 봤냐고. 부잣집 자식들은 대부분 사립학교 다녀. 사립학교는 의무급식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부잣집 자식에게 왜 공짜밥을 주냐는 처음부터 개뻥이었던 거야. 개구라였던 거야. 국민들이 무지하니까 그걸 노리고 그렇게 개뻥을 쳐서 심리전을 한 거야. 부잣집 아이들에게 공짜밥 준 적 없다니까? 걔네는 다 사립학교 다녀. 그래서 공짜밥 급식 대상이 아니야. 그러면 정말로 가난한 애들에게 질 좋은 급식을 주자라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가난하다는 기준이 뭘까? 정말로 가난하다는 기준. 12장에 가난 증명서를 내야 돼. 그 중에 단 하나만 몇만 원만 기준에 안 맞으면 걔는 밥값을 내야 돼. 실제로 밥값을 낼 수 없는 애인데 걔는 밥 못 먹어 앞으로. 12장 중에 한 장만 걸려도. 그게 진짜 가난한 애들에게만 밥을 주겠다?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래. 왜 12장이라는 심사를 줬냐? 공짜밥 안 주려고. 밥값 내게 하려고. 왜? 그 공짜밥을 주기 위한, 아이들에게 평등한 밥을 주기 위해서 지들이 세금을 내야 되거든. 모든 문제는 세금과 연관되어 있어. 재벌들이 세금을 더 내야, 지금 500조 원이라니까 재벌들이 싸놓고 있는 돈이. 거기에서 3조 원만 줘도 대학생까지 의무급식 할 수 있어. 돈 아까워서. 세금 내기 싫어서. 지금 이명박 박근혜가 깎아준 그 500조 원을 쌓아두고 있는 재벌들한테 깎아준 세금이 몇백조야. 100조, 100몇십 조야. 돈이 남아되는 새끼들한테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서 애들한테 밥 굶으라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예. 괴벨스의 입? 그 영상이 이 EBS에서 날 걸면 틀 수가 없어. 내가 뉴스타파 같은 영상은 내가 SBS나 KBS나 이런 데 뉴스 안 틀잖아요. 걔네가 저작권을 걸기 때문이야. 내가 뉴스타파 같은 건 회원이고 그래서 뭐 널리 펼쳐달라면서 메일로 보내왔으니까 틀어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못 틀어요. 각자 보세요. 네가 뭔데 방제를 바꿔라 말아야. 네가 뭔데 방제를 바꿔라 말아야. 미치겠지? 이 방제 달고 막 애들이 들어와서 막 뽀글뽀글 들으니까 막 환장하겠지? 나 아직 메이웨더하고 파큐아오 얘기 안 끝났어. 웃기고 앉아있어. 예. 자, 그래서 이 차별급식의 문제가 뭐냐면요. 어디를 기준으로 끊을까의 문제야. 어디를 기준으로 끊을까의 문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들 중에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이 얼마야? 연봉 2천만 원대야. 그죠? 2천만 원 됐죠? 연봉이 2천만 원이면 한 달 소득이 150 정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150만 원을 가지고 그 4인 가족이 살 수 있냐? 못 살아. 그런 이 150만 원 중에 급식비는 어마어마한 돈이야. 급식비 몇만 원? 월급이 150만 원 4인 가족 집에서 5만 원만 돼도 그게 얼만데. 그 몇 프로야? 그러니까 150만 원에 1%가 10%가 15만 원. 30%, 그러니까 0.3%야. 아니 그냥 3%네. 큰 돈이야. 5만 원만 내도. 근데 5만 원 더해. 한 7만 원 정도 내야 되네, 급식비. 예.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예. 왜? 방제 때문에 막 속상해?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받아야 될 일은 얼음이야. 얼려라! 자, 그래서요. 이게 월급 150 받아갖고 4인 가족이 사는데
대출금, 대출이자 혹은 월세, 전기요금, 가스요금, 기본적인 세금 내고 건강보험에 국민연금까지 다 내고 나면 실제로 장 볼 돈도 없어. 시장을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소비가 얼어붙어갖고 망해가고 있는 거야. 그들에게 5만 원은 큰 돈이에요. 그러면 연봉 2천만 원은 급식비 면제 대상일까요? 급식비 내야 되는 대상일까요? 급식비 당연히 내야 되는 대상이야. 그래서 망치 부인이 주장하는 게 뭐야? 그래서 망치 부인이 주장하는 게 그 급식비를 학교로 내지 말고 소득 대비, 소득 수준에 대비해서 세금으로 내자. 이건희 손자한테도 공짜 밥 주고 대신 밥값을 많이 내자. 서양은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대요. 어떤 식이냐면 급식비가 우리처럼 똑같지 않아. 급식비가 우리처럼 똑같지 않고 소득 수준에 따라 내는 거야. 질 좋은 급식을 주는 대신 부잣집 애들에게는 급식비를 더 내는 거야. 더 받는 거야. 그리고 못 사는 애들한테는 안 주는 거야. 그런데 급식비를 학교에서 직접 걷느냐? 아니야. 국가에서 걷어줘. 공공기관에서 급식비를 세금처럼 걷어가는 거야. 소득 수준에 따라. 그래서 학교는 이 아이가 급식비를 얼마 냈는지 몰라. 그게 바로 평등급식이라는 거야. 그런 거, 그럼 왜 그래야 돼? 아니, 누가 그럼 가난한 집에 태어나래? 야, 씨발.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냐? 나올 때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애가 그 탯줄로 목이라도 감고 죽어야 되냐? 태어났는데 가난한 걸 어쩌라고. 그래서 빌 게이츠가 그런 말 합니다. 요 얘기하면 이제 또 그 얘기 나와요. 빌 게이츠는 탈세의 수단으로 기부했다는 얘기 나옵니다. 한번 봐봐. 개새끼죠. 자, 무슨 얘기냐. 빌 게이츠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비결은 출발선이 같아야 된다는 거다.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가,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몰락했고 자본주의는 발전했어. 그러면 왜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느냐? 사회주의는 결과를 통일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노력이 반영되지 않아서 망한 거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성공한 이유는 결과의 차이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의 차이 이전에 출발선이 같아야 된다. 즉 공공교육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을 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해서 그 아이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심어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출발선, 한마디로 공공교육, 공교육이 끝난 뒤는 자기 노력의 대가다. 그러나 지금처럼 급식비조차 차별하는 나라는 아이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지 않는 거야. 실제로 어느 이제 강진이라고 들었어요? 강진에 있는 모 중학교에서 어느 그 이제 특수반을 만들어야, 특수반을 운영을 해야 교감이 될 수 있는 학교가 있었대. 그러니까 무슨 그런 기준이 있나 봐. 그래갖고 특수반에 아이가 2명 이상 있어야 돼 특수반을 운영할 수 있는데, 어떤 아이가 공부는 좀 못하는데 그 부모가 약간 좀 모자란 부모였대. 그러니까 약간 부모님들이 약간 좀 알코올 중독에 좀 모자랐던 거야. 근데 그 집에 애가 그러니까 공부를 못한 거야. 부모가 가르쳐주질 못하니까. 그래서 얘가 공부를 좀 못한 애가 있었는데 얘를 특수반에 넣은 거야. 근데 담임이 그걸 특수반에 왜 넣냐고 싸운 거야. 막 반대를 한 거야. 그랬더니만 그 교감이 여자고 그 교감의 남편이 무슨 교육청에 있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담임을 폭행을 하고 애들 앞에서 쌍욕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야. 권투방송 좀 기다려봐. 너 저기 엑소의 컴백 무대 엑소가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 기다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어. 그러면 그래서 그 애가 결국 학교를 그만뒀대. 애가 그냥 그 학교를 그만두고 자퇴하고 나갔다는 거야. 그 아이가 나간 거 누구 탓이야? 그 애가 나간 거 우리 어른들 탓이야. 그 애가 어떤 아이로 자라날지 어떻게 책임지냐고. 아이들에게는요, 애들이 태어나서 공교육을 마치는 나이 때까지는 온 국민이 함께 키워야 돼. 왜 그러냐? 내가 우리 딸한테 늘 하는 얘기가 뭐냐? 내가 이제 우리 딸이 나름대로 굉장히 사회성이 있어요. 친구들이랑 잘 지내. 근데 초등학교 때 만난 여자애 딱 하나가 우리 딸을 너무 괴롭혔어. 아주 여러 가지로 괴롭혔어. 근데 그 애가 괴롭힌 이유가 단 하나야. 너는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 자기는 동생이 쌍둥이라
그리고 할머니가 쌍둥이 남자애들만 좋아하고 자기를 안 예뻐한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받은 스트레스를 우리 딸한테 계속 시비를 거는 거야, 이 애가. 나중에 내가 이제 경찰한테 신고를 하겠다 그랬더니 이 기집애가 자기 이름으로 문자를 보낸 게 아니라 저 초등학교 6학년 일진 이름으로 우리 딸한테 협박 문자를 보낸 거야. 근데 내가 누구야? 바로 경찰 가서 방법을 알아내갖고 통신사에서 문자 보낸 원본을 찾아냈지. 그래갖고 전화를 딱 해가지고 너 각오해. 다시는 그 다음은 이제 전화를 안 해. 근데 이 애가 괴롭힌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사랑받지 못했다는 거야. 자기가 사랑받지 못해서 우리 딸을 괴롭힌 거야. 그래서 우리가 깨달았지. 아, 우리 딸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려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해야 된다. 세상의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그리고 모두 사랑받고 부족함 없이 커야 된다. 그래야 내 딸이 안전하다. 그게 제가 우리 딸 초등학교 때 깨달은 바예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이 아줌마는 왜 그렇게 쓸데없는 목소리로 목소리를 키워서 방송을 할까? 딱 하나야. 내가 왜 아이들의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갖느냐? 애들이 모두 행복해야 돼. 그래야 내 딸이 고통받지 않는 거야. 왜 자꾸 얼리냐면 쓸데없는 얘기해서 방송을 방해한 애들 때문이야. 자, 그래서 메이웨더와 파퀴아오 이야기. 여러분 생각해봐요. 온 국민이 메이웨더하고 파퀴아오를 알았을까? 몰랐어. 근데 어저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파퀴아오 얘기를 하는 거야. 2,700억. 2,700억의 대전료. 그래서 온 국민들이 그 2,700억에 매여가지고 그걸 보고 앉아있는 거야. 그걸 누가 만들었어? 언론이 만들어낸 거야. 언론이 그런 막 스토리를 만들어서 스포츠 영웅을 키우고 그 스포츠 영웅에 보게 하는 거야. 옛날에는요. 그래서 그걸로 그냥 정치적인 의식만 마비시켰어. 요즘은 도박이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많은 도박단, 굉장히 인터넷 도박하는 애들 많잖아. 그지? 인터넷으로 그런 유명 스포츠에 도박하는 사이트 되게 많아. 근데 전부 잡히지 않아.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누구는 잡히고 누구는 안 잡혀. 안 잡힌 애들은 누굴까? 난 그게 궁금해. 정말 기술적으로 뛰어나서 안 잡히는 걸까? 저는 골라서 잡는 나는 그거 골라서 잡는 사이트라고 봐. 뒷배경 없는 애들만 잡히는 거 아니냐고. 도박을 하는 사람 말고 도박판을 놓는 애들, 도박판을 만들어내는 애들, 그거 그렇게 그 사이트를 계속 만들어 바꿔가면서 누군가 뒤를 봐준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인터넷 도박 그거 낚이면 등신되는 거야. 또 무슨 세계 대결? 그런 거 보지 마. 특히 무슨 상금 얘기. 그 상금 얘기로요. 가난한 서민들을 낚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돈 10,000원이라도 걸었다. 그거 여러분 돈 안 돼. 특히 주식하는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려요. 내가 그랬잖아. 조중동은 경제면도 믿지 마라. 이거 중요한 말인데, 조중동은 경제면도 믿지 말아야 돼. 왜? 그 주식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언론을 보잖아. 막 뉴스 기사를 본단 말이야. 경제 기사 내가 볼 때 80% 낚시야. 지네들이 가격 뻥튀기 한 거 지금 팔고 싶을 때, 지금 제일 비쌀 때 팔고 싶을 때, 그때 정보 공개해. 그래서 경제면 보면서 투자하지 마. 다만 얘네들이 어떤 작전을 피고 있는가라는 개념으로 경제면을 감시는 하되, 경제면 보면서 주식 투자하는 거 등신이야. 그러면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몇 명이 짜가지고 아무 의미 없는 주식인데 그 주식 사이트에 막 지네들끼리 썰을 풀어.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막 지네들이 주거니 받거니 해서 가격을 뻥튀기 해. 그래서 그거를 사기를 치는 거야. 몇 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지 친인척 몇 명 모아가지고, 지 지인 몇 명 모아가지고, 그렇게 주식을 뻥튀기 해서 그걸로 250억인가를 벌은 거야. 그리고 잡혀 들어갔다? 근데 갑자기 싹 풀어주더라고. 그건 분명히 사기인데. 그래서요, 개미가 돈을 버는 게 쉽지가 않아요. 개미가 주식해갖고
돈 버는 게 쉽지가 않아. 무엇보다 주식은 단기 매매 차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 우리나라 개미들이 피해를 보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절대 장기적 투자를 안 해요. 장기적 투자를 안 하고 단기 차익을 노리는 거야. 그런데 단기 차익은요,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다 낚이는 거야. 여러분이 낚이는 거야. 그래서 주식을 할 때는 장기로 묶어둘 거. 그러면 장기로 묶어둘 주식은 뭐야? 그 기업의 미래를 봐야 돼. 그러면 그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보느냐? 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봐야 되고 그 기업의 노동자들을 봐야 돼. 이 중요한 얘기 나갑니다. 응? 어느 기업의 노동자들에 대해서 대우가 좋다. 그러면 그런 기업은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 열심히 일하고 제품의 질이 좋아. 그런 회사는 장기적으로 유리한 회사야. 그런 데는 투자할 가치가 있어. 그런데 생긴 지 얼마 안 돼. 그런데 막 젊고 막 파란을 일으켜. 대부분 미디어에서 만들어낸 거야. 그런 데다 투자하면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는 왜 투자해서 돈 안 버냐? 나는 일찍이 내가 돈을 벌려고 했다라면 내가 돈 벌 다양한 방법이 있었어. 뭐 한참 옛날에 그 딱지라 그래가지고 재개발 지역에 개발 정보를 얻고 그 재개발 지역에 빌라 같은 걸 사서 두면 거기 분양권을 줘. 그럼 분양권이 뭐 한 2천만 원 투자하면 그게 뻥튀기 2억까지 됐었어. 그런 정보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돈을 벌려고 했으면 그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지. 왜? 1억을 5억 만들 수 있었고 1억을 10억 만드는 방법이야. 안 했어. 왜? 그건 투기라는 이름의 사기야. 도둑질이야. 그 빌라 원주인이 받아야 될 이익인데 그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을 속여서 따내는 거야. 주식도 마찬가지야. 나는 내가 주식을 통해서 돈 벌고 싶은 사람이 아니야. 왜? 내게 있어서 돈은 너무 적어서 비굴하지 않고 너무 많아서 교만하지 않을 만큼만 있으면 된다. 한마디로 바람을 막을 벽과 비를 가릴 천장과 그리고 삼시세끼 먹을 게 있으면 내 분이 족하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되려는 마음이 없어요. 부자가 되려고 했다라면 나는 계속해서 그 영업을 하면 우리 영업할 때 뭐 연봉 몇 억짜리가 있었어. 그리고 우리 지점장이 나한테 너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러면서 막 나한테 막 부자들을 많이 소개해줬어. 그래서 내가 부자들의 생리를 봤지. 그리고 깨달았어. 어떤 100억을 가진 부자가 100억짜리 그 공장 운영하는 사장이 얼굴이 너무 썩은 얼굴이야. 노동자들 바라보면서 저 벌레 새끼들, 밥벌레 새끼들 이러는 거야. 자기를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더러 밥벌레 새끼들이라고. 이 공장을 때려치우고 여기다가 모텔을 지으면 지금보다 돈 훨씬 많이 벌 거라고. 아니 사장님은 100억을 갖고 계신데 돈이 더 필요하세요? 나는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 하는 그 눈빛이 와 골룸의 딱 그 눈빛이었어. 딱 골룸. 돈은요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가지고 싶어. 그래서 부자가 되려는 욕심을 버려야 돼. 우리의 꿈을 우리의 소망을 부자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안 돼. 나는 내 기도가 뭐야? 굶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이 땅에 굶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고통받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우리 조카가 군대를 갔어. 내가 우리 조카가 군대가 있고 입대할 때 입소할 때 애들이 새까맣게 서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아버지 저 아이들 중에 지금 저기 서 있는 아이들 중에 누구도 사고로 죽는 애들 없게 해주시고 스스로 목숨 끊는 아이들 없게 해주시고 누구도 불행하게 이 군대에서 죽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내 아이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저 중에 누구도 죽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내 아이가 살아나올 거 아니야. 나는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된다고 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려고 그런 도박하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 돈으로 책을 사서 봐. 여러분 그 로또 하시고 그 무슨 인터넷 도박하시는 돈으로요 책을 사서 보세요. 손자병법 같은 거 사서 보시고 동양 고전책을 사서 보시고 그래서 차라리 그 돈으로 책을 읽으면 여러분의 10년 후가 바뀝니다. 그 돈으로 로또를 하면 10년 뒤에도 여러분은 가난하고 볼품없는 인생을 살고 계실 거지만 지금 그 돈으로 책을 사서 보시면 10년 뒤가 바뀝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1시까지 했네요.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네. 벌써 늦었어요. 내 돈 어떡함? 이번 주부터 안 하면 돼. 오늘 월요일이잖아. 이번 주부터 안 하면 돼. 내일부터 안 하면 돼. 아니, 오늘 이 순간부터 안 하면 돼. 뭔 말인지 알았어요? 많은 사람은 과거의 자기 잘못을 후회하느라고 인생을 허비합니다. 혹은 미래에 대한 헛된 꿈을 꾸느라고 미래에 대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미래에 대해서 헛된 꿈을 꾸느라고 오늘을 낭비합니다. 과거의 잘못에 매여 있거나 미래의 허상에 매여서 오늘을 낭비하는 사람은 10년 뒤에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오늘 과거의 잘못을 오늘 배워서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은 내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일을 바꾸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방송은요, 오전 11시부터 해드리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볼만 하셨나요? 예, 물론 우리 못 알아들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겠지만, 예. 네. 자, 아니야. 이거 말고, 아까 내가 뭐라고 제목을 했더라? 자,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볼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제 금요일날 방송을 했더니요. 금요일날 방송을 보고, 와, 막 천정빠들이 난리가 났어. 천정배 정동영 빠들이 막 쌍욕을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나한테 어떤 트위터로 어떤 놈이 욕을 했어. 근데 걔가 원래 좋은 말을 막 하면서 사람들이 왜 좋은 글 올리고 좋은 사진 올리고 이러면서 아줌마 팬을 다수 확보한 트위터리언이었는데 걔가 몇 년 전에 나한테 쌍욕을 한 거야. 내가 정동영 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팬들도 되게 놀래가지고 왜 이러는 거냐. 망치분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이러냐고 막 욕을 해갖고 지 트위터 지운 놈이 있는데 그 놈이 이번에 또 욕했더라고. 정동영 욕했다고. 정동영하고 천정배 빠들이 지금 막 미친 듯이 난리를 피우고 있어요. 근데 정동영, 천정배 진짜 빠인지 모르겠는데, 빠인 척 해. 그러면서 호남파리 난리도 아니야. 자, 그 얘기는 내가 볼 때 그런 트위터가 올라왔다는 얘기는 내 금요일 방송이 먹힌다는 얘기 같아. 응? 내가 금요일 날 호남 사람들, 지금 쟤네들이 호남 신당이라는 미끼로 호남과 비호남으로 갈라치고 그걸로 내년 총선 대선을 말아먹은 뒤에 모든 책임을 호남으로 밀 거다. 그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호남과 비호남의 대결, 그 다음에 친노 비하를 통해서 영남의 민주세력을 위축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이 486들이 자기 지금 개혁 노선을 제시하지 못하면 너희들의 미래도 없다. 이러면서 내가 전체적으로 야권 개혁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세게 냈는데 문재인 의원실은 봤나 봐? 문재인 의원실에서 본 거야? 오늘 뉴스 나왔더만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전부 다 바꾸겠다. 예.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전부 다 바꾸겠다라고 지금 문재인 대표가 당 개혁 추진을 열심히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어떤 놈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문재인을 편들어주는 이유가 지 신랑 공천 받으려고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식한 얘기냐면 우리 신랑은 시의원이야. 지방의원인데 지방의원의 다음 선거가 2018년에 있어. 2018년. 문재인이 그때까지 당대표 못해. 얼마나 무식한 새끼냐면 그러니까 우리 신랑은 국회의원으로 하나 봐. 당대표가 국회의원 경선 공천권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 신랑 공천권은 없어.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신랑의 공천 때문에 문재인 편든다고 이 등신 새끼가. 무식한 새끼들 진짜. 야 새끼들아, 안방에 들어가봐. 니네 엄마가 너 낳고 나 먹은 미역국 토하고 있어 새끼가. 방이나 닦고 씨발놈아. 무식한 새끼들. 나는 기본적으로 문재인이가 당대표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문재인이 당대표가 된 순간 대권에서부터 멀어졌다라고 보는 사람이야. 그러면 왜 도대체 문재인을 계속 살려두는 건데요? 아직 문재인의 활용 가치가 있으니까. 문재인 단물 다 빨아먹고 버려야지. 지금은 버릴 때가 아니야. 지금 문재인을 찍었던 많은 대중 30% 정도가 이 문재인에 대한 관심이 있어. 그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계속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문재인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지. 남편 공천 씨발놈들 진짜. 방 닦아 새끼야. 예.
그래요. 혹시라도 예, 혹시라도 그 망치 부인 방송을 듣고 그런 헛소리 할까봐 해명해 드렸고요.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추천해주신 1755분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2000 몇백 명이 봤는데 추천은 1756. 추천 안 하고 본 500명. 아니, 아까 한 2400까지 갔지. 추천 안 하고 본 400명은 세판스의 녹색 설사할지어다. 예.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망치부인 방송은 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응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아니구나, 매니저 나밖에 없었구나. 중계실에, 중계방에. 이 방송을 녹화 떠서 인터넷에 올려주시는 풍행국님, 참새상님, 여비고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이름 못 불러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예, 늦게라도 추천해주신 1955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녹색 설사의 저주가 두려운가 보지. 자, 다음 방송은 내일 안 합니다. 내일은 5월 5일 어린이날이라서요. 예, 그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라고 내일 하루는 방송 쉬겠습니다. 대신 5월 6일 수요일날 낮 2시에 방송합니다. 원래 수요일 쉬는 날인데 바꾼 겁니다. 예, 그리고 5월 6일에 김광진 의원이 옵니다. 예, 5월 6일에 김광진 의원의 진짜 안보, 특히 군인의 인권을 중심으로, 예, 군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한 김광진 의원의 강연이 있으니까, 예, 그 수요일 오후 3시, 그러니까 3시 반쯤에 올 거예요. 김광진 의원은. 그래서 내가 수요일날 방송은 1시에 시작할게요. 1시에 시작해서 내가 3시 반까지 하고 그 다음에 김광진 의원의 강연이 이어집니다. 예.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노래는 김광진의 편지, 이 사람 아니야. 젊은 남자 김광진 의원이 올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한 명 초대했어요. 다음 주에 언제 오는지 비밀이야. 다음 주에 언제 오는지 비밀이고 누가 오는지도 비밀이에요. 자, 5월 6일에는 김광진 의원과의 초청 데이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남자와의 데이트가 있습니다. 자, 누군지, 예, 인물을 밝히면 안 돼요. 왜?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방송 못하게 회의가 잡혀. 그래서 제가 누군지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한 이틀 전에 얘기하잖아. 자, 수요일날 김광진 의원과의 데이트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한 생방송 망치부인의 시사 수다방이었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망치부인 방송의 힘은 바로 시청자 여러분입니다. 이 월요일 점심시간을 아낌없이 희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지난주에 늦은 벌레들이 오늘은 제 시간에 왔나봐요. 내가 오늘 제목도 쌈박했잖아. 나는 그래서 이런 앞으로 스포츠에 더 관심을 가질까 해. 그리고 스캔들에도, 스포츠와 스캔들에 나 관심 많아. 왜? 그렇게 제목을 걸어줘야 이게 또 섹시하거든. 자, 다음 방송은 수요일 낮 1시, 수요일 낮 1시에 만나요. 망치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일 어린이들에게 아니 모든 원래 세상에는 길이 없었다. 여러 사람들이 가면서 길이 되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길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저 500년 전에 비행기를 디자인하지 않았다면 지금 하늘에 비행기는 없다. 여러분,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대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요일에 1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망치부이었습니다.